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또 대포 통장이나 전화기까지 만들어 범죄에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빚더미를 떠안고 범죄자로까지 몰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한 30대 남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명의 도용 피해의 심각성과 허술한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37살 서모 씨. 서 씨가 자신의 명의 도용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4년여 전이었습니다. 축하드린다는 그러면서 안내장이 날라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바로 전화해보니까 제 이름으로 법인이 하나 걸리게 돼 있다. 이거 세운 적 없다. 제 이름으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법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 부랴부랴 회사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텅 빈 사무실뿐이었습니다. 당황한 서 씨는 즉시 법인 말소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그날 폐업을 시켰어요. 폐업을 시켰더니 이거 계엄 날짜에 폐업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다. 하지만 세무서 직원의 설명과는 달리 1년 뒤 법인 대표로 돼 있는 서 씨 앞으로 수억 원의 세금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세금이랑 채무로 다 올라와가지고 최종적으로 4억 6천까지 청구가 됐어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두 가지라면 거기에 뭐 소득세 이렇게까지 합치면 5억이 넘는 돈인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세무서와 국민권익위원회 또 도움을 줄 전문 감정사를 찾아 매일같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파산 신고도 내가 때만 해봤는데 국채는 파산 신고를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도. 그러면 이제 죽을 한테 둘밖에 안 되는데. 서 씨를 이런 곤경에 빠뜨린 건 대체 누굴까? 그때서야 서 씨는 우연히 받았던 대출 권유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전화 속 남성의 솔깃한 제안. 돈이 급했던 서 씨는 그 말을 믿고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말도 없이. 넘겨놓고 보니까 계속 실수했던 거 있었죠. 순간의 실수에 대한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던 서 씨에게 이번엔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서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제 이름을 법인으로 통장이 만들었는데 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출석을 하셔야 된다.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는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출석을 하라는 통보가, 또 다른 경찰서에서는 불법 대출에 연루됐다며 나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두 서 씨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때문이었습니다. 대포통장의 개수가 무려 43개. 누군가 이 통장을 이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통장 거래량을 다 뽑아봤더니 한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로 몰린 서 씨는 몇 년째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생활이 거의 몇 년은 불가능할 정도로 대전에서 특강 가고 뭐 계속 가고 서울 뭐 웬만한 교접사 다 갔을 거예요. 거액의 세금 고지서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서 씨.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또 이제 내 핸드폰을 바꾸려고 이제 통신사 방문했더니 그 핸드폰 개설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휴대전화 개통이 왜 안 된다는 건지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 봤는데요. 서 씨도 모르게 이미 3년 전부터 개통돼 있었다는 휴대전화. 확인된 것만 10대가 넘었습니다. 전화에 개설되면은 영의자한테 한 번쯤 통보가 가고 개설된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보 원적도 없고 하다가 예약요금 때문에 우편물을 집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계속 그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가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전화기마다 적지 않은 국제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 인터넷 이용료 등이 연체돼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은커녕 200만 원이 넘는 통신요금을 당장 물어야 하는 상황.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당신은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정확하게 그 판결문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똑같은 얘기인 거죠.
서 씨가 구제를 받으려면 명의를 도용한 주범이 검거돼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 말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가 있는 다른 임원은 또 다른 명의 도용 피해자였고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어요. 한번 모르죠. 소프트웨어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유통에만 20년이라 주름일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해 대포 통장을 만든 사람도 확인했지만 역시 돈을 받고 일을 한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마저 종결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강제감으로 없어가지고 바쁜 부분인데 이게 어떤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수사가 더 진행할 만한 수사가 있는 똑같은 근거만 나올 뿐이거든요.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진 서 씨. 지난 4년의 시간에 이어 앞으로도 얼마나 고통을 더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구제는 솔직히 도용이 되면 참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단순하게 정당한 사람과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를 바탕으로 한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쉽사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없고요. 한 통계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100명 가운데 무려 7명이 크고 작은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를 구제할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